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짜잔, 왜 나만 안 오를까? 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고민 다들 하고 있죠? 어떤 친구는 국어는 잘 나오는데 수학이랑 영어가 잘 안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국어는 진짜 잘 안 나와. 그런데 오히려 영어는 잘 나오고 수학은 중간 정도 하고, 이런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안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어떤 과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과목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른다는 거죠. 자, 이 원인,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잘 듣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안 오르는구나 감을 잡고 이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저는요, 어떤 과목이 진짜 안 올랐냐면 국어가 정말 안 올랐어요. 여러분 비슷하죠? 대부분 친구들이 수학이나 영어는 많이 올라요. 그런데 국어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국어가 안 오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1번 문제집을 엄청 풀죠. 그쵸? 이걸 풀기 시작해요. 자, 2번 그러면서 뭐라 하죠? 인강을 듣죠. 그쵸? 3번 유명 강사. 그쵸? 이거 찾아갑니다. 4번 외우죠, 이제. 외우기. 외우기까지 가요. 그런데 이걸 다 해도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걸 제가 왜 아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국어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재수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제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학원 강사를 디스하거나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보통 저도 인강이나 이런 거 다 봤는데 저도 수업을 하기 전에 다른 선생님들 인강을 보고 오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 참고하려고, 참고.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그리고 방법이 있어, 자기만의 방법. 그쵸? 풀이법이 있고. 맞아요? 다 느낄 거예요. 우리 한 번쯤은 다 봤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과 풀이법이 나에게 맞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거는 뭐냐면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는 건 바로 나예요, 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풀어요, 내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거나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맞는 방법. 맞는 방법. 이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방법 있잖아요. 그쵸? 나에게는 이게 어울려. 나에게는 이게 어울려. 그러면서 있잖아요. 뭐 핵심은 뭐냐면 자기만의 국어, 수학, 영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 제가 재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맨날 자. 야자 시간에 재수학원 가면 야자 하잖아요. 그쵸? 야자 시간에 맨날 자. 맨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적이 계속 올라. 계속. 나중에 얘가 400점 만점에 380까지 찍었다니까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340인가에서 시작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얘가 380 중반까지 찍는 거야. 거의 만점까지 찍는 거야, 모의고사를. 이거 보면서 야, 성적은 노력해서 잘 맞는 게 아니네 라는 걸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한테 이제 붙여준 별명이 바로 수면 학습법이다 라는 거죠. 얘는 자면 올라. 자면. 이런 친구 진짜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해도 성적이 계속 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 친구들,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데요. 정말로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솔직히.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될 놈은 돼요, 여러분들. 해요. 될 놈은 돼요. 진짜예요. 될 놈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오를 싹이 보여. 성적이 올라갈 싹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있잖아요, 팁만 주고 방법만 알려주면요, 사실
금방 올려요. 금방. 신기하죠? 그런데 안 될 사람은요, 안 될 사람은 안 돼. 끝까지 안 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이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요런 거 혹시 이게 내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보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외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나무가 물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뭘로 바꾸죠? 바꿀 때는 진액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매를 맺죠.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고 성적이 진짜 안 오르는 친구들은 그냥 물만 계속 빨아 올려. 그리고 다 증발시켜. 근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요걸로 바꾸는 센스가 있어. 센스. 진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어도 사실 시중에 있는 강의들, 또 좋은 선생님들 강의 들으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다 비슷해. 이게 뭔 소리냐면, 다 잘 가르치세요. 진짜요. 봐도 나 맞지, 속속 들어오는구만 라고 진짜 말할 정도로 다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소수만 올라. 알겠죠?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거. 이게 엄청 중요해요. 뭐라고? 자기 거. 자기 거. 영어 해석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 가장 잘 오르는 방법, 영어 해석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자기만의 해석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선생님 거 따라해서. 이게 엄청 커요.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감이 여러분 안 좋다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거를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감을 빨리 잡는 거예요. 근데 감을 가장 빨리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단순히 따라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방법을 익히고 다른 쪽에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방법이 엄청 중요해요. 모든 과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어에서 또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또 있다면, 자, 잘 들으세요. 독해랑 문제는요, 따로 잡아야 돼. 얘를 같이 잡으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따로 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할 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따로 잡죠, 따로. 그런데 왜 국어 할 때는 독해랑 문제는 따로 안 다루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문제를 못 풀 때, 이게 내가 다 잘 읽었는데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서 틀리는 건지, 아니면 문제는 잘 풀 줄 아는데 독해 속도가 느려서 안 나오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독해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문제풀이가 떨어지는지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이거 먼저. 자, 이해됐어요, 일단? 그 다음에 해결할 게 뭐냐면, 문제가 부족하면은 답은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들. 진짜 간단해요. 그냥 문제 많이 푸세요. 그러면 저절로 잡혀요. 요즘에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중에 나온 문제집 보기 싫다, 너무 어렵다 하면은 인강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풀이를 진짜 잘해주세요, 얘는. 알겠죠?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문제풀이 진짜 잘하시네, 너무 좋다 라는 강의들 사실 몇 개 있어.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긴 한데 좀 그건 그래요, 사실. 근데 그냥 국어 치면은 유명 강사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유튜브에도 뜨고, 또 요즘 뭐 인강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사실 비슷비슷해요, 풀이 방법들이. 그래서 감 잡기가 좋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그냥 문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해. 독해는요, 여러분들 인강을 보든 또 문제를 자기가 많이 풀이를 하든 안 늘어요. 알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정말
잘 배워야 돼요. 뭐를요? 독해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읽을 독에 이해하다 할 때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거야. 이게 독해야.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읽어. 그리고 이해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읽는 법. 읽는 법. 이거 항상 이야기하죠. 그렇죠? 읽는 법. 문학은 어떻게 읽어라. 시는 어떻게 읽어라. 소설은 이렇게 읽어라. 비문학은 이렇게 읽어라.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인강 안 보는 거야. 인강 볼 시간이 사실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2는 사실 인강 봐야죠. 시간이 있어. 고3 때 인강 보면서 다른 부족한 과목까지 다 하면서 따라 붙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실 문제풀이 잡을 때 인강 다 보는 거를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문제풀이는 내가 문제 많이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진짜요? 그럼요. 또 심지어 추론도. 여러분, 추론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추론은 자세히 읽으면 자연스럽게 잡혀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국어는요,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써줘야지.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수학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게 하면 안 돼. 영어는요. 영어는 좀 어렵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영어는 사실. 영어는 좀 어렵게 해야 돼요. 우리 영어 수업을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영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능의 영어 클래스가 거의 뭐 탭스, 토익, 또 토플 여기서 가장 상위권을 찍거든요. 문장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수능 해석하면 여러분 외국 가서 뭐 그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은 좀 어렵게 다룰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이건 나중에 이야기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수학이나 국어는요, 사실 어렵게 공부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문제지만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잘 들으세요. 방법 알려줄 테니까. 1번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국어를 어떻게 하냐면요, 3회만 풀어보세요. 3회만 딱.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재지 마세요. 절대. 시간을 충분히 시간은 충분히 해놓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틀려. 자, 제가 많이라는 건요, 국어가 지금 45문제죠. 45문제 중에 적어도 5개 이상 틀렸어. 그러면은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해놓고 그냥 문제만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45개 중에 5개 이상 틀렸어. 그러면 문제를 더 풀어봐야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 국어의 핵심은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자기 시를 수능에서 나왔는데 풀었대요. 그런데 많이 틀렸대. 자기 시가 모의고사에 나왔어. 풀었어. 그런데 많이 틀렸대. 이게 뭔 소리냐면 시는 비평가가 해석하는 게 정답이야. 시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틀린 거야. 그게 문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문제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국어는 한 지문을 읽고 그것을 판단하는 객관성. 한마디로 말하면 관. 얘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틀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뭘 잘 봐라? 해설을 잘 봐라. 왜? 해설에는 객관적인 생각, 또 풀이, 비평이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독해가 잘 돼도 문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45개 중에 한 43개 맞는다, 2개 틀려, 이런 친구들은 독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45개 중에 한 35개 맞아. 이런 친구들은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러면 독해는 어떻게 잡아요?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독해는 제 강의 들으면 알겠죠? 그쵸? 선택과 집중이다. 어떻게 그 글을 다 읽어요? 그쵸? 빨리 읽을 부분은 빨리 읽고, 천천히 읽을 부분은 천천히 읽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지울 부분 지우고, 핵심만 딱딱 잡고, 그리고 문제 읽으면서, 지문 읽으면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을 딱딱 찝어낼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은 사실 연습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독해와 문제를 따로 잡아야지, 독해와 문제를 같이 잡잖아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몰라. 알겠죠? 이게 제일 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지. 아니, 나는 잘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러면 성적이 더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만 계속 가고 지치니까. 그쵸? 매너리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국어 공부할 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재지 말고 쭉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아. 이거를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늦게. 한 수능 보기 3개월 전에 알았죠. 그래서 내가 문제는 잘 푸는데 독해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독해 잡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죠. 근데 그때는 사실 독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랑 같이 하잖아요. 그쵸? 자, 핵심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나만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만약에 공부하다가 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또 좀 이거 너무 안 올라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시죠? 알고 해 다음 문제 으로 보내주시면 고민 해결 상담을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됐나요? 네, 그럼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해 윤 쌤이었습니다. 자, 모두 안녕.